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펙트럼 조원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병풀과 로즈마리 추출원화물의 코티솔로 유도된 각질 형성 세포 이동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코티솔 전환 조절을 통한 소재 개발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나와 있는 대로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에 주는 반응들과 피부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연구에 사용된 병풀과 로즈마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후 연구 과정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생, 직장인, 주부, 저희와 같은 연구원분 등 직업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께서도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 발표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성 여드름처럼 피부가 뒤집히시는 증상이 있는 등 스트레스 때문에 각자 느껴지시는 신체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콜릿처럼 단 음식을 먹거나 저처럼 엄청나게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반응들 모두 스트레스에 신체가 반응하는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활용하자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술과 음료, 맵고 단 음식을 선호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맵고 단 음식은 이제 세로토닌 합성 효소를 개선함으로써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완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맵고 단 음식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촉진하고 혈당 급증을 유도해서 인슐린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서 여드름과 염증성 질환과 같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유발해서 피부 건강에 오히려 약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하게 분비된 코티솔은 이제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서 체내 혈당 생성, 기초대사 유지, 지방 합성 억제 등을 하고 이제 항염증과 알레르기 반응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코티솔은 신체는 물론 피부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단기적인 적응을 돕는 핵심적인 호르몬이지만 만성 스트레스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피부 건강, 대사, 면역 체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피부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요약한 그림인데요. 자세히 이를 설명드리자면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 조직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세포층의 장벽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상피세포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세포 간 결합이 약화되고 장벽 기능이 손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피부 수분 손실량을 측정했을 때에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가됐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는 이 피부의 보호 장벽 기능을 약화시켜 외부 물질 혹은 피부 수분이 피부를 더 쉽게 통과하게끔 유도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또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비만 세포가 증가하게 되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인터루킨 6나 인터루킨 1 베타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자들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는 염증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 감염이 발생한 것처럼 면역 반응이 과하게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래와 같은 모낭 상피 세포의 증식이 억제해서 염증성 탈모를 유발하고 얼굴에는 홍조와 열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의 키워드인 이 상처 치유도 스트레스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부는 즉각적으로 치유 기전을 활성화해서 손상 부위를 수복하려고 하는데, 이 염증 세포를 통해 세균과 죽은 조직을 제거해 감염을 방지하는 이 염증 단계, 그리고 재상피화와 미성숙한 유가 조직을 형성하는 증식 단계, 그리고 원래 피부 조직으로 유사한 형태로 성숙하게 되는 재형성 단계,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인간 피부 장기 배양 모델과 돼지 상처 모델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상처 회복이 지연되었음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활성 상태인 이 코티솔을 비활성 형태로 전환해서 코티솔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바로 이 11베타 HSD1과 이 11베타 HSD2입니다. 코티솔의 비활성 형태는 이 코르티손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11베타 HSD1은 이 코르티손을 코티솔로 전환하는 효소입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효소가 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코티솔을 필요로 하게 되고, 피부에서는 이 11베타 HSD1의 활성을 증가하면서 피부 내 코티솔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이 11베타 HSD2는
반대로 코티솔을 비활성 형태인 코르티손으로 전환하는 효소인데요. 이 두 효소가 우리 몸에서 코티솔의 합성과 비활성 상태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부에서는 이 11베타 HSD2보다 이 11베타 HSD1의 발현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코티솔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재 개발을 할 때 코티솔 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소로 11베타 HSD1이 많은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1베타 HSD1은 주로 광노화 연구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데요. 이 UV 노출은 피부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11베타 HSD1의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활성화된 11베타 HSD1은 비활성 상태인 코르티손을 활성 상태인 코티솔로 전환하여 피부 내 코티솔을 높이고 이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폭하게 해서 광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은 물론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라벤더, 로즈바리, 페퍼민트, 티트리 등 허브 식물들로 하여금 에센셜 오일, 향초, 디퓨저와 같이 향기 제품들을 통해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기분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릴렉싱 스킨케어 제품으로 확장되면서 수면 마스크나 고보습 크림과 같은 제품들이 등장해서 피부에 직접적인 보습 효과를 주어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향기뿐만 아니라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제품들도 점점 더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 화장품으로 단순히 향기나 촉감에 의존하지 않고 코티솔 분비 조절과 같은 이런 생리적 기전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소재가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 11베타 HSD1을 목표로 한 화장품까지는 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피부에 이 11베타 HSD1 활성을 억제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소재들이 특허나 논문들로 출시가 되어 오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도 이 11베타 HSD1의 활성을 줄이는 소재들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의 목적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안전한 화장품 원료를 찾는 것인데요. 다양한 식물 자원을 활용한 이 스크리닝을 통해서 병풀과 로즈마리 추출 혼합물이 최종 후보로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이용된 병풀과 로즈마리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병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처 치유 효능으로 잘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 주요 효능으로는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식 애시드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이제 피부 재생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로즈마리의 상쾌한 향은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차로도 많이 이용하고 주로 향기 제품이나 아로마 테라피에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로즈마리의 주요 성분은 카페닉 애시드, 로즈마릭 애시드가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과 항염,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매우 유익하고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병풀과 로즈마리 잎 추출 혼합물이 피부 장벽 회복에 효과적인 원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병풀과 로즈마리 잎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먼저 이제 상처 치유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병풀 추출물을 기반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이 식물 추출물 중 하나를 혼합했을 때 스트레스 상태에서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병풀 추출물은 코티솔 처리 조건에서 상처 치유 효능을 운드 힐링 에세이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인위적인 상처를 내고 코티솔과 병풀 추출물을 처리한 배지로 교체해서 0시간대와 9시간 후에 상처 면적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코티솔에 의해서 상처 치유율이 약 60% 감소했음을 이 빨간 색깔 박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과도한 코티솔의 분비는 상처 치유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코티솔과 병풀 추출물을 함께 처리했을 때에는 유의미하게 상처 치유를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있는데요. 병풀은 이제 상처 치유 효능으로 잘 알려진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은 피부에서 아무리 피부 장벽에 좋은 병풀이라고 할지라도 이 효능이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부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서 11베타 HSD1을 측정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티솔의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코티솔에 의해 억제된 병풀 추출물의 상처 치유 효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허브 추출물들로 하여금 11베타 HSD1 억제 효능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허브 추출물에서 11베타 HSD1 활성을 억제하였고 그 중에서 로즈마리 잎 추출물이 가장 강력한 11베타 HSD1 억제 효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풀 추출물과 로즈마리 추출물을 혼합하여 시너지가 잘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병풀과 로즈마리 잎 추출물들은 이제 용해도나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특정 비율로 희석해서 연구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이 병풀과 이 로즈마리 잎 추출 혼합물을 알파캄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캄도 마찬가지로 상처 치유 효능을 운드 힐링 에세이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똑같이 인위적인 상처를 내었고 이 코티솔과 알파캄을 처리한 배지로 교체하여 0시간대와 19시간대의 상처 면적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코티솔을 처리할 때는 지속적으로 높은 상처율이 감소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병풀 단독 추출물과는 다르게 이 코티솔에 의해서 감소한 상처 치유 효능이 알파캄과 함께 처리를 했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상처 회복률이 증가해서 실험 최고 농도 100ppm에서 69.7%의 상처 치유 효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병풀과 로즈마리 추출물을 혼합했을 때 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처 치유 기전을 알기 위해서 세포 증식과 세포 이동에 관한 유전자 발현량을 관찰해 봤는데요. 먼저 세포 증식을 결정하는 마커인 KI67과 각질 형성 세포의 과다 증식을 마커로 이용되는 KRT16 그리고 T17의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KRT17만이 코티솔에 의해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KRT17은 보통 건선치료 타겟으로 이용되는데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인 코티솔을 건선치료를 위해 사용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듯이 코티솔을 처리했을 때 강력하게 KRT17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티솔에 의해서 감소한 KRT17은 알파캄에 의해서 회복시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즉 이 코티솔은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이 KRT17을 감소시켰지만 알파캄에 의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세포 증식에 의해서 상처 치유 효능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전방에 미세 섬유를 형성해서 세포 전방과 후방에 수축과 이완을 유도해서 전방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방에 형성하는 이 미세 섬유 구조는 세포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넓고 막 구조인 라멜라포디아와 이 세포 표면에 돌출된 얇고 긴 구조인 필로포디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라멜라포디아는 락1에 의해서 유도되고 필로포디아는 CDC42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액틴 마이오신 수축은 이제 로A라는 로A에 의해서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포 이동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로A와 이 CDC42에서 코티솔에 의해 유전자 발현량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포가 활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 이완뿐만 아니라 이 세포 수축도 같이 잘 따라와 줘야 빠른 세포 이동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서 코티솔이 세포 이동을 지연시켰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티솔에 의해 감소한 KRT17, 로에 CDC42 중에서 알파캄에 의해서 CDC42만이 유의미하게 회복이 됐는데요. 병풀과 로즈마리 잎 성분들의 복합적인 시너지에 의해서 특이적으로 CDC42만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제 필로포디아가 더욱 많이 유도되어 세포 이동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고, 이 CDC42의 패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낮은 농도의 세포를 사용해서 형광 염색을 진행해 봤습니다. 형광 염색을 통해 이 CDC42의 구조와 발현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인테스티로 봤을 때 이제 코티솔에 의해서 유의미하진 않지만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알파캄에 의해서 농도 유전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형광현미경 사진을 더욱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이 세포가 접하는 부위에서 이 CDC42가 집중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 세포들의 모양이 길쭉하고 부채꼴 형태로 변형돼서 세포가 액티브하게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증가한 CDC42가 세포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주변 세포와의 접합 유도를 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CDC42가 이 필로포디아 형성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 코티솔과 알파캄에 의한 필로포디아를 관찰하고자 19시간의 운드 힐링 에세이를 거친 세포의 이 팔로이딘을 사용해서 F-액틴을 현감 연색한 후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코티솔 처리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필로포디아 수가 감소가 되었고, 분석을 통해서 세포당 평균 필로포디아 수가 약 1.3배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코티솔에 의해서 이 감소한 필로포디아의 수가 알파캄에 의해서 2.5배 증가했다는 것을 형광현미경과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정리해보자면 이 알파캄은 이 11베타 HSD1의 활성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이 로즈마리 잎과 상처 치유 효능이 있는 이 병풀 추출물의 혼합물로서 이 코티솔에 의해 감소한 KRT17, 로A, CDC42 유전자 중에서 이 CDC42만을 특이적으로 회복시키고 각지 형성 세포의 필로포디아 형성을 유도해서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른 재상피하를 도와서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 혼합물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를 토대로 대한화장품 학회지에 투고를 하였고, 이 50건 2호에 발행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